제가 원래는 영어나 막 영어 관련된 그런 영상은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막 남한테 가르쳐주고 막 글을 실력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영어도 못하던 애가 군대에서 4개월 만에 외국인 여자친구랑 대화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됐나, 막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야매로, 빠르게,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영어 세분화하게 막 공부하는 그런 거는 저보다 훨씬 유능한 막 강사님들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분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그 원동력, 빨리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동기부여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왜냐면 전 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못했어요. 그럼 저는 영어를 못해요. 대화를 못하죠. 근데 영어가 조금은 돼요. 뭐 근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강했죠. 그리고 그날 공부한 단어나 뭐 문법, 문장을 그날 전화해서 쓸 수 있었어요. 군대 안에서 하루에 막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전화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시간 계속 공부를 했어요. 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막 너 뭐 언제 너의 나라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야 되고, 뭐 비자는 언제 끝나고, 네가 지금 월세 살고, 아니 지금 막 방을 월세나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이런 대화를 전혀 못 하니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 배고파?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I eat 밥,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여러분 스스로한테 시켜야 돼요. 근데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 매일매일 외국인 친구들하고 전화를 해요. 아니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인이랑 전화를 하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동기부여가 4가지 있어요. 파워가 센 동기부여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위급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위급하시고 수술비가 모자란데, 내가 당장 일주일 안에 300만 원을 벌지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다. 어때요? 막 당장 무슨 일을 해서라도 300만 원 벌겠죠, 일주일 안에. 두 번째,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거나 짜증나서 미쳐버릴 때. 예를 들어서 눈썹 하나가 계속 눈을 찔러요. 눈물이 나고 막 무슨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살 뭘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너무 짜증나, 눈물이 나고 눈을 계속 찌르니까 바로 뽑겠죠. 뭐 또 막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문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중고폰이든 뭐 공짜 폰이든 당장 바꾸겠죠. 너무 짜증나니까 당장. 세 번째, 당장 뭔가를 하면 재밌거나 성취감이 바로 나타날 때. 자위 아니 뭐라는 거야? 치킨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무언가를 하면 먼 훗날이나 가깝지 않은 미래에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토익, 토플, 헬스, 뭐 기타 등등. 이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냥 처음에만 확 불타오르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런 동기부여. 바로 이 4번째 동기부여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영어 공부할 때 작용하는 그 동기부여잖아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외국인이랑 전화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2번째, 3번째 동기부여를 적용시키냐. 자, 외국인이랑 언어 교환을 하기로 해서 전화를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영어로 말이 안 나와. 다 아는 건데도 너무 미치겠고 짜증나. 막 아예 모르는 단어를 말 못하는 것보다 아는데도 말 못하는 것만큼 막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화 끝나면 바로 불타올라가지고 전화할 때 말 못했던 단어, 문법 찾아보게 돼요. 3번째 동기부여는 어떻게 여기에 작용하나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2~3번씩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이랑 언어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뭐 가끔씩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긴 해요. 막 지루하고. 뭐 그래도 대부분은 언어 교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고 당장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3번째 동기부여에 충족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 언어 교환 파트너가 내 이상형이거나 막 내 스타일이고 예쁘거나 잘생기다? 개꿀. 참고로 이 방법은 영어를 못하면 못할수록 실력이 느는 속도는 훨씬 빨라져요. 저처럼. 저도 여자친구랑 썸을 탈 때 군대에서 영어를 못하는데도 전화를 했으니까요. 증명됐죠? 막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설정할 수 있어요. 제 모국어를. 그러면 한국어가 모국어,
배우고 싶은 언어 영어 이러면 그 사람들하고만 매치가 돼요. 뭐 모국어가 영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매일매일 전화를 해요. 저는 그냥 타임라인 같은 데 올리거든요. 지금 나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막 언어나 문화 교환도 할 겸 전화할 사람 이러면 막 뭐 나나나나 이러면서 달려요. 그러면 그냥 뭐 오늘은 뭐 미국인, 내일은 영국인 막 이러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막 모르는 사람이어도 막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대화 그 문장의 구조하고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 구조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 발음 잘못했구나, 이 문법 잘못했구나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요. 자기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막 패턴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자기가 사용할 기회가 없고 응용을 못 해보고 실수를 안 해보면 그 단어가 완전히 자기께 되지가 않아요. 이 형광등 지금 좀 나가가지고 반짝반짝거리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전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하는 것보다도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문자나 이렇게 텍스트 치는 거는 사전 검색할 수 있고 번역기 칠 수 있고 막 고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딱 하는 순간 느껴질 거예요. 자기 막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했나? 막상 지금 네이티브랑 전화하니까 딱 막히네. 막 아무것도 안 들리네. 이러면서 딱 그냥 멘붕이 한번 와요. 그러면 전화 끊으면 그게 불타올라요. 내일 전화할 때는 좀 내가 오늘 못했던 이 부분, 내가 이해 못했던 이 부분, 내가 오늘 표현 못했던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의지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죠. 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용하는 거는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말은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건데 어플리케이션 찾으세요. 그게 제일 제가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네,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도 지금도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영어가 줄어드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외국인이랑 전화를 하면서 늘리고 있죠, 실력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 그거는 베스트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공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 오스트리아인 친구인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랑 제가 지금 언어 교환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가지고 2시간은 한국어 가르쳐주고 2시간은 이제 독일어 배우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학원이랑 그런 거는 좀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 진짜 친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전화나 지금 만나서 하는 언어 교환이나 예를 들어서 마음 맞으면 진짜 베스트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인간관계에서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 그 돈 주고 배우는 그런 거랑은 전문적인 건 차이가 나겠지만 그 자연스러운 거는 또 훨씬 전 그게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자기 지역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되도 최대한 그 언어 교환 친구를 만드세요. 그게 뭐 공짜에다가 그냥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한두 시간 언어 교환하는 거라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막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학생이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학생이라 가지고 같은 수업에 외국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교류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학생이 아니고 그냥 카페 여행객이나 그냥 뭐 단순 비자인데 뭐 카페, 길거리, 바, 클럽 이런 데서 말을 걸고 친구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어 혹은 한국에 관해서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 와 있는 친구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말 걸었을 때 훨씬 막 100배, 제가 생각하기엔 100배예요. 10배, 100배는 아니고 10배, 20배 이 정도로 더 호의적이에요. 말을 걸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친구를 막 해외 나가기 전에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한국에서 먼저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도 지금 해외 나와서 느끼는 건데, 한국에 있을 때의 외국 친구들이 훨씬 호의적이고 한국 이제 사람들이 말 걸었을 때 잘 대해줘요. 아, 그럼 무튼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방법은 외국인 친구를 만들거나 외국인이랑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창출? 혹은 창조 혹은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해보시면 정말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신의 한 수구나.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인데 막 무슨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 영어 공부 결심하고 책을 살 때 8권 막 8권 10권 샀거든요. 3개월 반 동안 다 보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 보고 나서 느낀 게 어떤 책이 쓸모가 있었고 어떤 책은 쓸모 없었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정말 중요했던 거 1번은 기본 문법책이요. 기초 문법책. 막 고등학교 후반이나 중3 이렇게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초, 중 딱 이 문법, 기본 문법. 그 문법 책이 제가 공부했던 제가 지금 영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돼요. 예를 들어서 한 80, 70%그 정도. 왜냐면 아무리 내가 단어를 잘 알고 발음이 좋고 이래도 문법이 안 되면 그냥 문장 자체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전화나 만약에 언어 교환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다 이렇게 영어로 바꾸면 I do잖아요. 근데 이걸 막 세분화시키면 나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던 걸 했어. 나는 하려 했는데 했어. 해버렸어. 나는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어서 했어. 이런 식으로 막 세분화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화나 막 이제 언어교환 파트너 만나서 말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I do 이거 나는 하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집 가면 제가 스스로 문법책 보고 싶어져요. 막 원래 평소에는 문법이라 그러면 막 지겹고 막 어렵고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막 부딪혀보고 대화해보면 문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본 문법. 네, 그래서 문법책 1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영어 단어책이에요. 영어 단어책을 이제 사는데 막 고등학교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 거 넘어가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기본 기초 문법, 기초 단어책을 사세요. 그래서 하루에 10개, 점점 늘려가세요. 11개, 1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월이면 대충 1000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막 나중 들어 느낀 건데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는 같은 패턴, 같은 단어에 계속 무한한 반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막 느껴보면 그게 맞아요. 같은 단어들, 같은 문장 패턴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그 단어를 좀 제대로 알면 그 단어로만으로도 막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전공 얘기를 하고 좀 깊게 빠지고 이러면 힘들죠. 그때는 좀 더 어려운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죠.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영어 패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영어는 패턴의 반복이니까 패턴 책을 알면 좀 막 생각할 시간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좀 막 영어 이제 잘한다의 기준은 이제 한국어로 생각 안 하고 영어로 바로 이제 생각해서 뱉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려면 영어 패턴 책이 있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영어로 바꾸려면 뭐 어떻게 막 바꿔야 될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패턴 책 하는 거 보면 막 I would like to가 이제 나는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제 그 패턴을 외워놓으면 그냥 이제 머리로 하고 싶다가 뭐였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다 그거 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책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세 가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영어 문법 기초, 그리고 단어 중등 수준 책, 그리고 패턴 책 3개. 이 세 개를 이제 하루에 문법 책 10장, 그리고 단어 10개, 패턴 책 한 두세 장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쉴 겸 외국인 친구들이랑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랑 전화할 때 좀 막 두려울 수 있잖아요. 막 자기가 영어 엄청 못하면. 그럴수록 훨씬 좋아요. 왜냐면 막 자괴감 느끼거든요. 영어 막 전화하는데 난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네이티브랑 전화하니까 막 말 막히고 안 들리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군대에 안 있고 만약에 밖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서 이렇게 대화가 안 돼서 영어 공부했으면 4개월이 아니라 2개월 만에 됐을 거예요. 왜냐면 군대 안에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앱이나 막 전화로 할 수 있고 막 외국인 친구 사귀고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부분 이제 후임들 중에서 영어 잘하거나 이제 유학 다녀온 애들 막 앉혀놓고 걔네들이랑 제가 막 영어 대화하는 거 연습하고 막 이제 경계 근무 총 들고 근무 서면서도 막 영어로 막 대화하려고 시도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면 훨씬 빠르게 늦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좀 자기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좀 간지나 보이고 싶다. 존나 쿨해 보이고 싶다. 약간 카리스마 있고 싶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영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어 중등 단어를 하루 10개를 5개씩 보라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2개 혹은 3개 정도 그 발음을 완벽하게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단어에 써 있는 발음 기호랑 이제 자기가 발음하는 그 한국식 발음이랑 이제 네이티브가 발음하는 그 실제 발음이랑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 이런 거 있잖아요. 식 발음으로 하면 responsibility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막 responsibility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막 진짜 네이티브처럼 그냥 막 씹으면서 해버리면 responsibility 이렇게 돼요. responsibility. 그러면 막 자기가 영어를 좀 못해도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천천히 말하면 I don't have responsibility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responsibility를 막 정확하게 발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천천히 하다가도 I don't have responsibility 이렇게 되는 거죠. 존나 멋있죠. 네,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발음 그 단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줄 알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게 막 네이티브가 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what's your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그 말을 원어민이 들으면 막 어이가 없어. 처음에는 막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초보인데 갑자기 뒤에서 네이티브 발음이 팍팍 나와. 그러면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지. 그러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기억나는 건 네이티브 발음이야. 아, 그러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아무튼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요, 그 핸드폰에 자동 완성 기능 있잖아요. 영어 자동 완성. 그거 사용하시면 영어 그 쓰는 실력 진짜 줄어요. 저도 옛날에 정말 좋았는데 군대에서 있을 때 공부할 때는 지금은 그 귀찮아서 이제 자동 완성 쓰니까 가끔 이제 단어 이제 쓰려고 하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제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그 영어 자동 완성을 꺼버리세요. 네, 그러면 훨씬 빨리 늘어요. 아, 드디어 끝났다.